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변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 청문회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과 문제 제기가 가장 들을 가치가 있어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주영 의원의 두 가지 질의응답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자, 첫째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왜 정부가 막고 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전공의들이 지금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각자 개인의 결정에 의해서 사직을 한 것인데, 대체 정부가 무슨 근거로 개인이 어떤 수련을 포기한다라는 이런 결정을 왜 정부가 무슨 근거로 막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는데, 자,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OECD 자료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각국의 전문의와 일반의 비율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고 일반의사의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나 지역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포괄의료 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를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예, 고령화가 되면 통합적이고 그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해서 그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분과 수련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전문분과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예, 그 전공의들에 대한 아마 그 각종 명령 내린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과 22일에 걸쳐서 13,00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차관님의 판단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정확한 법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있었습니까? 차관의 해석이 아니고요.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앞으로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공무원 직종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각종 명령을 내린 것은 현행의료법 규정에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는 몇 분의 몇이 이탈하거나 어떠한 행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59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서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공의들의 무단 이탈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고 그것이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지급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것은 오랜 동안 우리 의료 체계가 겪어왔던 어떤 모습입니다. 80시간 그리고 36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를 해왔죠. 네. 그 일을 그만하겠다는 것이 개인으로서 못할 이야기입니까? 그건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직을 하고 싶으면은 사전에 의료기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관리입니다. 발표는 의료계가 이해할 만큼 충분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년여간의 논의를 아까 했다 그랬고요. 아까 박형욱 부회장께서 의료현안협의체 12월 달에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이 아니고요. 총 28회 중에 7차례에 걸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형욱 부원장님을 두 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서 참 유감이었습니다.
자,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주장인 것이죠. 아니, 그런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요? 이 윤석열 정부죠. 아무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무대뽀로 밀어붙인 이 의대 증원이 만든 의료대란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전공의 탓을 하면서 지금 4개월 동안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사직서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려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 탓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참 유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또 다른 질문은 의대 정원 대폭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이렇게 대폭 늘려놓으면 교수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모든 시설과 장비, 증축, 증액, 증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향후 5년간 이거 다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보했다가 만약 5년 이후에 정원을 또 감축하게 되면 그러면 확보된 이런 교수 인력 다 자를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조규용 복지부 장관 어떻게 답변했는지 또 들어보시죠.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5년 동안 증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증원한 인력과는 숫자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2035년까지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든지 이건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 요소로 고령화가 또 급격히 진행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갑자기 는다 그러면은 중간이라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수 인력이나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외에 뭐 물리적인 기자재만 살펴봤을 때 40개과 대학이 사실상 5년 이내에 동시에 증축, 증액, 증량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소 2,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2025년부터 5년간 정원을 그렇게 증가했다가 그 내내 공사하는 상태로 부실한 교육이 진행이 되다가 5년 뒤에는 그럼 갑자기 늘어난 1,000명의 교수를 다시 해고하거나 증량한 기자재를 폐기하거나 증축, 증설된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5년 주기적인 재조정할 때도 장래를 추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의원님 이거는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원에 대학의 정원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 동안 60% 이상을 이렇게 갑자기 증원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제 말씀은 학령 인구 조정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과라도 정원은 조정해야 될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차관님께서 모든 자료 제출이 어려우신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발언을 모아보면 2,000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것으로 알겠고 복지부에서도 2,000명 제안했다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사회수록실을 통해서 대통령실로 전달했다고 하셨고 그 시점은 부정심회 최종회의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2,000명을 보정심에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제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네. 다만 2,000명이라는 인상적인 숫자는 사실 그냥 머리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장의 보고서입니다. 2,000명이라고 명시된 최종 보고서 혹은 보고안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참석자라던가 회의 로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셔서 날짜 순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회의로 혹은 보고서 단 한 장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 어느 수준의 논의를 거쳤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도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주영 의원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명시적으로 들어간 보고서나 문건이 있으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여러 의원들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그게 제출되지 않아서 여러 소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대체 무엇을 감추는 것이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어제 청문회 내내
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이 결정했다. 복지부가 결정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이다. 다 자기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한 그 숫자가 들어간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걸 제출하라. 라고 계속 거듭 요구가 이어졌는데 어제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 이주영 의원 외에도 대한의학회의 박형욱 부회장이라든가 또 의평원의 안덕선 그 원장, 그리고 서울대 강희경 비대위원장, 그리고 의협 회장, 그러니까 여러 의료계 인사들이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제대로 글쎄요, 이주영 의원 외에는 그렇게 뭔가 성과가 있는 이런 청문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대 증원을 너무나 무식하게 밀어붙인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그 부실함에 다시 한번 놀랐던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